내 법문을 듣는 데 있어 무엇부터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법문을 들어야 하냐면 육생양, 인생양, 정신양이야. 육생, 인생, 정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육생양이라는 것은 그 물질, 물것,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최고로 필요로 하는 게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입으로 먹는 물질이지. 육신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지식이 개척해 놓은 모든 물건, 물질, 문명을 뜻하는 것이지. 육생살이에 국한되어 있고 육생살이에 국한되어 있어 일한으로서 자리를 하는 것이 크게 내 앞에 있는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질량이 아니라는 것이야. 육생량은. 이 육생이 뜻하는 바를 바로 알아야 돼. 인간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육생이지. 육생. 그 육생을 위해 필요한 게 육생량이지. 육생량이 있을 때 나의 육생 안위가 보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질량이 정신이고 정신량이지. 이거는 빈물질 차원으로서 순수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권사를 위해 필요한 게 육생량이고, 육생량 앞에 우리는 모두가 모이고 육생량을 방편으로 우리는 만나잖아. 그래서 육생량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너보다 더 가지려고 싸우고 충돌하고 부족해. 동물들은 육생이 전부인 까닭에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키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구조가 없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어. 인기가 인육을 썼다라는 건데, 이 인기가 추구하는 바가 그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구성원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고, 동물은 이 기운, 영혼이 없어 인기의 차원만 있기 때문에 입으로 먹고 육건사를 시켜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면 돼도 충분하지만, 인간은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까닭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만 자서는 뜻한 바 이룰 수 하나 없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생활을 절대 영위하지 못해. 만약에 그렇게 영위할 수 있다면 숱한 표적을 받지. 누가 그렇게 살아갈 모르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그 일이 자연 속에서 가능할지 아니면 사회 속으로 가능할지, 설령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누가 인간으로서 취급이나 해줄까? 누가 너를 인정이나 해주겠냐는 얘기야. 거들떠보지도 않지. 또 여기에 인생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느끼는 질량이지. 그래서 인생량이라고 그래. 인생량은 행복의 차원이지. 삶의 궁극은 행복에 있어.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 인생이고,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원, 궁극의 차원인 것이야. 육생을 살아갈 때 육건사를 위해 입으로 먹고 육 안위를 위해 누리는 게 만족이지. 인간과 인간끼리 함께 영유해서 느끼는 질량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만족에 불과해. 인간이 대자연의 경치 속에 빠져있어, 대자연의 풍광 속에 빠져 그 기운을 흠뻑 젖어 있다. 근데 그게 행복한 것이냐? 아니.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자연 속에 내가 있다면 육건사를 위한 육생 만족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행복의 차원이 아니야. 그래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결과만을 우리는 초래하게 된단 말이야. 자연의 풍광은 너와 내가 자연의 풍광을 통해 만나게 되면, 자연의 풍광 속에 만났다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 되어 나갈 때 이 기쁨이 영이 되는 게 바로 행복의 질량, 인생량인 것이지. 자연 속에서 진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이보다 기쁘고 참된 행위의 행복은 없어. 우리는 육생량을 통해 만나.
육생량이 필요해서 만나. 그래서 육생량은 만남의 방편이지. 우리는 모든 만남의 방편을 가지고 또 육생량을 구한 것만으로 또 만남의 방편 육생량을 통해 육생안위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삶을 사는 것으로 알아. 인생이 아니야. 육생이야. 천부경에서도 대삼합 육생 7, 8, 9운이라고 그랬는데 6이 9, 9, 80의 한자 정 가운데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 육생 7, 8, 9운이다. 대삼합.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육생의 물질을 모두 이루어 놨을 때가 이제 육생살이 시작하는 거고, 육생 7, 8, 9운이다라는 것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느끼는 그 행복의 차원이 7, 8, 9운, 영위하는 차원이지. 대삼합 육생이라는 것은 육건사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먹고 내 육을 건사시켜야 하는 이기적인 행위가 절대 필요한 시대가 선천이고 육생이고, 그로 인해 육생의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개척을 해야 했었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어. 생각적 차원에 비롯되는 지식은 나를 위한 질량으로 인해 갖고 인류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온 것이야. 딱 이루어진 시대가 업그레이드 시대지. 업그레이드 시대는 선천과 후천을 연결하는 교가지. 육생살이에서 인생살이를 연결하는 교가가 정신량이라는 것이 빈물질 차원, 너와 하나 되는 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육생량은 주어진 선천적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통해 개척하겠고 육생 안위의 편의를 구사해서 우리는 만들어냈잖아. 입으로 먹고 육건사를 하고 육생 안위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기가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얘기지. 그 시기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을 두냐? 육생 물질 문명의 최고의 단계로 오른 게 컴퓨터고, 인터넷 선이 이 뿌리 구석구석에 처 있는 것하고 또 뿌리 구석구석에 처이자 세계를 통해 몸통을 통해 가지를 통해 태평양을 건너 두둑 일본을 건너갖고 다시 되돌아오는 게 인터넷 선이야. 인터넷은 지구상 구석구석에 살아가는 육생살이 모순을 실어서 컴퓨터로 통해 인간을 일깨우기 위한 것에 있고, 그 시대까지가 이 시대를 또 실현하는 게 업그레이드 시대는 것이지. 업그레이드 시대는 그 육생량을 통해 너와 내가 만났다면 이 정신량을 부과시켜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질량을 일으키는 시대고, 그 삶을 일으키는 시대고, 이 삶이 하나 되어 살아갔다면 인생살이 후천 시대를 맞이하는 행복을 영위해 나가는 시대야. 그래서 육생 7, 8, 9는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정신량을 부과시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차원이 육생 7, 8, 9운이다. 그래서 이게 인생살이 후천시대를 가리켜. 뗄래야 뗄 수 없고 반드시 부과시켜 나가야 할 항목이 있어. 정신량에. 그거는 인성이지. 인성을 배양치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외덜토리 꼴통으로 살아가.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 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얘기지.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지. 손가락질 받는 삶이 어찌 즐거울 수 있고 어찌 행복할 수 있어. 때로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입으로 먹고 육생 안위를 느껴 자기만의 만족을 느끼겠지만, 만족은 육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워도 채울 수 없어. 인해 물린다는 것이지, 인해 실직낸다는 것이고, 인해 다른 것을 채우고자 허공에 날개짓 한다는 것이야. 대먹지 않은 인성, 누구는 물어보되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대먹지 않은 인성이 뭐야? 그 페루나야? 페루나가 대먹지 않은 인성일까? 물론 부모의 표적을 주기 위해 태어난 자식도 있어. 극소수, 없지는 않아. 하지만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야. 부모는 운용의 주체요, 자식은 활동의 주체야. 자식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가 키워줘야 하는 거고, 효도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린 육생 시절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깨우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깨쳤다면 효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덕목이라는 사실을 알아 스스로 하게 돼. 페루나 내국노. 진정 국가가 국민을 위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쳤고, 저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환경 속에 정신량을 부여시켜줬다면 과연 배신할까? 없지는 않겠지만 매국노도 국가하기 나름이고 페루나도 부모하기 나름이야. 사제지간이라고 달라? 학명을 일으키는 것도 스승이 스승짓을 제대로 해서 제자가 제자의 삶을, 제자의 행위를 다하게끔 가르치고 이끌었다면 학명이 있을 수 있을까? 학명은 있을 수 없어. 내 뜻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함께 하리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대먹지 않은 게 아니야.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지향하는 바가 틀이기 때문에 하나로 흡수되어 살아가지 않을 뿐이지, 자기 뜻한 바와 같다면, 지향하는 바와 같다면 어찌 나 몰라라 하고 나 밖에 모르겠어.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고 일깨워줘야 하는 이들이 있어. 이들을 가르쳐온 모든 운용의 주체들이지. 이들을 가르쳐온 선생이고, 이들을 가르쳐온 교수들이고, 이들을 가르쳐온 신앙적 차원에서 종사하는 그런 이들이지. 추구하는 바가 달라 행위를 달리하는 것뿐이야. 대먹지 않은 인성, 어디에서 기인할 것인가? 내 앞의 인연은 나아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우리 인간 삶에는 배어져 있어. 나아기 나름에 따라, 누구하기 나름에 따라, 아쉬운 자 하기 나름에 따라, 아니면 이로운 자 하기 나름에 따라. 내 앞의 인연은 이로운 자 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로운 자는 운용의 주체이고, 더 가진 자고, 더 높이 올라온 자고, 더 멀리 나가 있는 자들 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야. 그들이 잘한다면 대먹지 않은 인성, 그걸 탓하질 않아. 대먹지 않은 놈이라고 탓하질 않아. 순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질하지. 저런 옆에 가지 말라고. 그러한 나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러한 이들을 누가 만들었나? 그러한 이를 통해 물론 내가 발전하고, 그러한 이들의 모순을 통해 나의 모순을 잡아나가는 것이겠지만, 편견으로 가득 차 자기밖에 모르는 그 편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누구나 대먹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언제든지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면 숨겨놓은 고양이 발톱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앙하고 꺼내갖고 얼굴 핥혀버리잖아. 상대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나의 필요한 질량을 준다면 너는 한없이 그 상대방을 좋아하잖아. 그런 상대방을 통해 내가 깨쳐나가야 할 건,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온 아쉬운 자에게 과연 나는 이러한 양식을 주었느냐는 얘기지. 누가 아나무인할까? 누가 오만방자할까? 인성을 함양치 못한 이들이
하기도 하는 거겠지만 이런 이들은 표적을 받아 얼마 누리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 그 인성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게 어디 오래 갈 수 있겠어? 내가 그에게 예의를 갖춰 맞이하고 그를 이롭게 한다면 그는 결코 나한테 대먹지 않은 행동을 하지를 않아. 왜? 자기한테 득이 되는데 나한테 이로운데 오만방자하겠어? 오만방자하지 않아. 나한테 이롭지 않고 감나라 판나라 시시콜콜 따지고 들고 이러쿵저쿵 입방아만 쪄대고 창경간섭으로 일관하니 귀찮을 수밖에 없어. 그를 편리해지 봐. 그의 자체,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려 한번 해봐. 그가 대먹지 않는 인성을 뿜뿜 뿜어낼까? 대먹지 않는 이들이 누구한테 대먹지 않는 행위를 잘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갖춘 자라 정신량이 풍부한 자는 주어지는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표적은 또 그러한 행위는 내 앞에서 한두 번 하지 그 이상은 안 해. 내가 대먹지 못하면 상대방도 대먹지 못해. 내 인성이 대먹지 못하면 상대방 인성도 대먹지 못한단 말이야. 내가 너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주면 상대방도 나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주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가르치려 들고 이거는 해서 안 되니 저거는 해서는 안 되니 라는 따따붙다 얘기만 해댄다면 그거부터 괴롭고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딨고 그거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딨어. 똑같은 거 아니야. 내 인성을 갖추고 앞에 있는 너를 존중해 준다면 대먹지 않는 인성 운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